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추로스코리아 공동대표 정부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퇴진을 통한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두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하신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소원은 부정선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 부실선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투표함 380개의 투표함과 247만 표의 투표지가 아직도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청년들, 분노한 청년들이 1-3에서 매일같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이들의 10대,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의 외침에 우리 어른들로서 어떤 것,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서 우리 국가 원로이신 김경재 총재님과 최강 장관님께서 소집령을 내리신 지 2주 만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그 밤새도록 드리는 그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이 되고, 그래서 특검을 쟁취를 해야만 가능하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최 교수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하면은 저나 우리 김경재 총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걱정인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우파 단체가 한 번도 단합하고 대동단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 저는 감히 믿습니다만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하면은 반드시 도와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천재일우의 기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회도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누가 했는데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특검을 쟁취하기, 국민의 힘에 의한 특검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면서 여기 이제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발족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김경재 총장께서도 참 적극 이 말씀을 쓰고 계신데 사실은 제7공화국 이야기는 좌파들이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도 속으로는 굉장히 자기네들이 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모든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우파의 지도자들께서는 저한테 혹은 주의를 해서 그 종어를 왜 쓰느냐 하는데 좌파들이 하는 제7공화국이 아닙니다. 우파가 제대로 된 제7공화국을 여러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의 발족은 국민특검 쟁취 후에 필연적으로 등장할 자유우파 세력의 집권 청사진과 대한민국 번역 청사진을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우파 애국 정당 대표 여러분, 하나에도 단결, 둘에도 대동단결입니다. 대동단결로 국민특검을 쟁취하고 제2공화국 건설로 제2건국을 완성하여 조국 통일의 벽까지를 완수하도록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재학 시인님의 제7공화국으로 가자라는 것을 김다은 목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은 목사입니다. 제7공화국으로 가자. 대한민국은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정권을 잡는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그들이 살아생전 혹은 지금도 입만 열면 말하는 민주주의는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좋은 공산민주였고 김일성 충성 맹세를 써도 좋다는 망국의 민주였다. 한마디로 민주를 가장한 공산 빨갱이들의 거짓말이었다. 지난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자익 판사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주체 사상파 버젓이 법복을 입고 있다는 우리의 비극적 현실을 열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법 연구에 의해 사법부는 이미 점령되었고,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 애국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 오히려 그들은 대한민국 법을 왜곡하여 민노총과 자익 성향의 언론과 유튜버들만을 보호하고 있었다. 심지어 간첩들은 형을 감형시켜주고 있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주체 사상의 거의 발간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공산을 위한 공산주의를 향한 판결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은혜로운 자유민주 주체 하에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성장한 자들이다. 십자가를 손에 쥐고 검은 사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신부와 수녀들도 신앙의 자유 속에 숨은 붉은 내가 선명한 사제들이었다. 그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정치 행위는 그 누구보다 허락받는 일이 없는 자의적인 이단성이었다. 추기경이나 노마 교양청 신도들의 동의조차 없는 행위를 강행한 이유는 그들이 주체 세상에 스리던 주님의 목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켜쳐갈 수밖에 없다. 구름이 끓어오르는 상처를 짜내지 않는 의사는 없다. 그럴듯 대한민국의 미래에 방해되는 모든 효소에 대해 가감의 수술을 하고 썩은 피는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제7공화국 대통령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자여야 한다. 민주주의자가 아닌 공직자도 있을 수는 없다. 빨갱이 주체 사상파에 배제된 제7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자 세계사적 요구라고 본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제6공화국이 40여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 노태우로부터 윤석열까지 6공화국은 8명의 대통령이 대를 이어왔다. 그리하여 이재명에 이르러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설계한 부국 강병을 위한 6공화국의 시대 정신은 퇴색되어 사라질 줄 안다. 전두환은 단 한 번도 북한이 적국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전두환은 아웅산 테러에서 칼기 폭파까지 수없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전쟁을 택하지 않았다. 또한 전두환은 경제를 통한 부강변의 꿈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경제가 아니라 북한을 선택하였고 통치 기간 내내 북한을 위해 살다가 끝내 빚만 쌓아놓고 경제를 망치고 말았다. 또한 그동안의 좌파가 유린한 대한민국 정치는 주체 사상파 빨갱이들의 정치적 학살로 일관되어 왔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니었다. 박근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처럼 논리가 무시된 학살 정치의 연속이었다. 소위 죽은 정치였다. 적폐 정산이란 함은 빨갱이의 통치를 위한 평탄 작업이었다. 따라서 방해되는 인물을 제거하고자 정치적 사단이 스스로 자행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정의처럼 포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치는 빨갱이들의 권력 장탈을 위한 전쟁터였다. 시대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종북 반역 행위를 마치 통일 운동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다.
전시작전권 해수 같은 반미 운동은 이재명도 변함이 없다. 현재 대통령직에 오른 이재명은 그 모든 악경의 선두에 서 있다. 스스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가 된 줄은 모르고 미국에 대해 고개를 지켜들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뒤집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제쳐가는지 모른다. 썩었거나 미쳤거나 수수방관한 세 부류의 인간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서로 필자는 제7공화국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자여야 한다. 비록 통하지 않거나 버려질 소원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목소리는 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행복, 통합과 해온 상생을 향한 우리 소원의 의지를 모아 이 비극의 시대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길에서 후퇴할 수 없다. 순수한 분노가 희망을 만든다. 자, 우리 힘을 모아 제7공화국으로 가자. 불법 선거는 제7공화국,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2026년 7월 12일 전라도에서 신 정재학 대도.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속 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로 기자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로 기자님. 예, 이상로 기자님 안 계신가요? 예, 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는 동안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우리 부정선거 국민특검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주권을 침탈당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그 괴뢰 정권으로부터 우리 주권을 침탈당했고, 그러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요청해야 하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로 기자입니다. 자, 제가 4.19 때 어디 살았는가 하면 미아리국에 살았습니다. 미아리국에. 그때가 5살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시위대들이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 그때 경찰차, 나이 드시면 기억해요. 찝차였습니다. 하얀 백차라고 그러는 찝차였었습니다. 이 시위대들이 경찰 백차를 낭떠러지로 밀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부르지 않고 그냥 내려가서 사람들이 모은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7공화국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 부정선거 사건이 터질 때부터 이거는 4.19다, 제2의 4.19다라고 직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여기. 근데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피를 흘리지, 4.19처럼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4.19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4.19가 끝난 뒤에 우리가 어땠나요? 그때 우리는 4.19 끝난 뒤에 혼란스러웠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5.18의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는 4.19를 이 기성세대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피를 흘리지 않는 4.19를 완성해야 한다. 두 번째, 4.19가 끝나면 질서 정연하게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7공화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7공화국, 이재명 퇴진을 통한 제7공화국에서 가장 시급해야 될 거 4가지만 말씀드리고 갑니다. 짤막하게 할게요. 첫째, 대통령 관계입니다. 자, 이재명은 하야하라. 그는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정선거의 가장 최종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하야하라. 이것이 자 이재명은 하야하라. 이재명은 하야하라. 이재명은 하야하라. 자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로 갑니다. 무조건 재선거해야 됩니다. 재선거는 사전투표 없이 대만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선관위는 재선하라. 선관위는 재선하라. 선관위는 재선하라. 자 그 다음에는 국회로 갑니다. 국회는 해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 50여 명은 가짜입니다. 따라서 이 국회는 정당하게 그들이 무엇을 만들더라도 가짜입니다. 자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는 해산하라. 국회는 해산하라. 자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 지금 헌법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법원은 자 이 법원은 뭐냐 하면 이재명 관련 재판을 속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가 있는 판사들을 전부 불러들여야 됩니다. 자 법원은 이재명 관련 재판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재명 재판 계속하라. 이재명 관련 재판하라. 이재명 재판 계속하라. 이재명 재판 계속하라. 자 이렇게 우리 헌법에 있는 거 다 얘기했어요. 자 이거 이런 말씀드리면 뭐냐, 우리가 7공화국을 만들면 대통령에 관한 조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조항, 국회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법원에 관한 조항이 지금부터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뭐 쫓겨내려오던 지발로 가던 그때 가서 옛날처럼 허둥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성대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은 하야하라. 재선거를 즉시 실시하라. 국회는 해산하라. 해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힘당 의원 전부 사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 재판을 속개하고 법원 판사들을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철수해라. 이것이 제가 요구하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다시 방해 공작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웃어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제7공화국 취지문을 오경영 대표님이 나오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은 녹화되네.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창립 취지문. 오늘 우리는 수명을 다한 제6공화국을 청산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공화국 수립을 제안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이 헌법과 국가 운영의 중심 원리가 되는 제7공화국을 향한 첫걸음을 역사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주의가 전체주의를 이겨낸 세계사적 승리였다. 건국과 구국의 선각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두 기둥으로 세웠고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선진 대한민국을 일구어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위기 앞에 서 있다. 1987년 출범한 제6공화국은 권력의 과도한 국회 집중과 극단적 진영 대립, 정치 불신과 사회 갈등을 반복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행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법치와 공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근본 가치 또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무엇보다 국민 주권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올림픽공원에서 불거진 2030 세대의 참정권 수호 전쟁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사회적 표징이다. 벌써 6.3 민주화 성지가 된 올림픽공원은 이 나라 젊은이들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87 체제에 대한 불신과 경고의 표출이다. 불의에 민감한 청년들의 분노는 무너진 법치와 공정상식을 바로 세우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는 제2의 건국운동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민주공화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적 과제로 인식하며 부정선거 국민특검 쟁취를 제7공화국을 향한 첫 번째 시대적 과제로 제안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그동안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려는 국민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충분히 하나로 결집하지 못했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통합 비전과 지도력도 부족했다. 이제 과거의 분열을 넘어 자유민주를 중심으로 국민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우리는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을 넘어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 제정당이 함께하는 그랜드 빅탱크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대적 사명을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6.3 지방선거 관련 부정선거 국민특검을 쟁취한다. 하나, 우리는 6.3 지방선거 전면 재선거와 당일 투표 순개표를 관철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기반한 제7공화국 출범을 준비한다. 2026년 7월 11일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창립 발긴 일동.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예, 아주 잘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도에서 올라온 우리 진윤철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윤철 파이팅! 예,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국민특검 쟁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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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온 22살 청년 진철입니다. 박수! 벌써 한 달 이상 이곳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 올림픽공원에서 참정권 지킴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 툭하면 비가 오고 삼는 듯이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학업까지 뒤로한 채 올림픽공원을 떠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제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이 가진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이 흔들렸는데 그 문제를 외면한 채 저 혼자만의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특정한 정당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인 국민 주권입니다. 선거를 믿을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한 달 이상 이곳 올공을 지키며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땅한 대안이나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주범인 행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국회도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여 의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 출범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고 부정선거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7공화국이 제6공화국에서 단순히 숫자 하나 바뀌는 공화국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다시 신뢰하고 국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참된 공화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권력이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청년이 절망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고 법 집행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나라,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길 꿈꿉니다. 저는 올림픽공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20대 또래도 있고 30대 형님 누나도 있고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쌈짓돈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 장사를 쉬고 현장을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퇴근을 아예 올공으로 하는 직장인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생김새와 사는 곳과 나이와 성별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좀 더 반듯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이미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가 된 올공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참정권을 행사한 저도 자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오늘 김경재 총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공화국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주시고 주장해 주셨던 분입니다. 네. 네, 올라가시죠. 지금 국회를 해산하려면 국회법 21조에 의해서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총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가 되게 되어가지고요. 어저께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감기가 콱 들어가지고 엉망입니다. 방금 제가 올 때 인사했던 사람이 중앙정보부에서 북한 탈북자를 2,400명이나 조사했던 유명한 KCI맨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말씀 좀 시키겠습니다. 저는 1960년에 그 근처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무대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데모를 했으면서도 우리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양반은 단독 후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봉이가 장면이하고 경쟁을 하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리를 벌렸어요. 야, 어떤 놈이 그러냐? 저런 것이 사쿠라예요.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약해서 이걸 극복하지 못한 게 죄송합니다. 4월 19일 날 경무대 앞에서 못 모르고 데모를 하다가 우르르 뭐가 떨어지는데 소낙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종로 경찰서 경위가 막 폭탄을 쏘들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24명이 죽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여학생도 죽었어요. 이 여학생은 스크램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피워줬어요. 근데 만약에 걔가 아니어서 내가 맞았을 뻔했어요. 알고 보니까 서울미대 1학년 고순자라는 여자예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죠. 그래서 여기서 4.19 묘지에 가면 제가 고순자한테 맨날 갑니다. 야, 고순자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한 30-40분씩 나 혁명 동지거든. 그 후로 이 나라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87년 제6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정치적 야합이 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2년이 되니까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아직도 그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는 잡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는 김종필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2002년 절더러 북한에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밀서로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선생님 그 돈을 자꾸 주고 하면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돈 좀 이따가 주십시다. 아 그러면 정상회담 안 하겠다 그러는데 아 정상회담 지금 당장 할 거 뭐 있습니까? 좀 이따 해도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북한은 완전히 빈곤이 쫙 깔려가지고 저거 몇 달 되면 김정일이가 손들 것 같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자네는 자네 일 아니라고 남 얘기하는지 그러세요? 저는 김대중 씨하고는 그의 두 번의 망명을 북한에서 제가 수발을 다 했습니다. 세상이 다 합니다. 김경재가 수발을 다 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제 큰 형님하고 같은 돼지띠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해요. 그리고 어지간한 소리는 제 말을 거절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99%를 들어. 근데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그럼 나중에 부메랑 당해요. 부메랑 당하는데 뭐 어쩌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면서도 김대중 씨가 그때만 정신을 차렸던 것이 자네가 가서 그 김일성 동상 참배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아니, 자네가 가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끄덕끄덕하면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할 거야. 그걸 피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것을 못 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하죠. 그때 임동원 통일부장도 옆에 계셨어요. 그래 가자마자 제가 김일성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 벌썩이 났죠. 그래서 좋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뭐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러보러 왔는데 여러분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내가 참배를 안 했다고 진행을 나누면 다음 비행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입장이 난처했어요. 김정일이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김정일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최용해라고 있죠? 인민상임위원회 그 의장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장하는 친구, 그 친구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저거 반동인데 왜 그놈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김정일을 제가 못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여기 와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김정일이가 여기서 이만큼 되는 큰 호랑이 평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베리아 호랑이. 이빨만 플라스틱 완전 호랑이야. 이거 입장이 난처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임동원 장관이나 이런 분에게 이거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적당히 처리하시오. 신고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제가 경주김씨 종친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친에 김기영이라는 총무이사가 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금방 지금도 가지고 있거나 팔아먹거나 했을 거예요. 저는 묻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신을 카운트파트로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표는 끌어낼 수 있다. 여보시오, 나를 어린애를 취급하시오? 어떻게 당신이 1000만 표? 자신이 있습니다. 뭐 자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때가 이해찬이를 중심으로 해서 신건희하고 선거 부정기를 만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경선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김대중하고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그 후에 그 양반이 입원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김대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사람으로 가장 많은 폭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뭐 떳떳해요. 그리고 뭐 거기서 온갖 유혹을 다 받았지만 유혹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거 부정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입니다. 이건 자유세계에 유례없는 부정선거입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선거 투표지가 부정하고 어떤 데는 투표지가 남아 돌아가고 어떤 데는 유권자가 100명인데 나중에 보니까 136명이 찍었고 어떤 거는 5명짜리 서울특별시장 후보인데 어떤 데는 2명 오세훈이가 2사람 그런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한테 네 사퇴하지 말고 하야해라 그랬습니다. 옛날 이승만 박사 할 때 우리는 핀을 원하지 않는다. 글로리오스 레볼루션을 해야 된다. 이제 좋은 말 할 때 하야해라. 그러면 이 나라에 피 흘리지 않고
1689년 88년에 영국의 글로리오스 레보루션 명예혁명처럼 깨끗하게 제7공화국을 만들자.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당시에 허정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니들 쓸데없는 5.18 갖다 집어넣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협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제7공화국을 만들자. 니들 그러면 니들 간 앞길은 죽음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수고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국에서 광주, 전주, 부산, 대구, 대전 전국에서 우리의 젊은이 분기탱청하게 일어납니다. 더워서 이런 더운데도 더운 것을 묵살하면서 열심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이 나라가 깨끗하게 부정성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거를 다 고쳐가지고 선거를 공정하게 해서 만약에 좌파가 이겨도 나 그 수용하겠다. 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공정하게 하자. 공정하게. 근데 제가 옛날 그 민주당 패거리를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도 정청래하고 김민석이가 싸움을 하는데 정청래가 만약에 이기면 저거 당장 레임덕으로 갑니다. 근데 김민석이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가지고 제가 고함 한번 지키겠습니다. 이긴다! 싸우자! 반드시 이긴다! 이대면 하야하다! 아니면 죽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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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이여진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5.18 가짜 유공자 세력이 바로 부정선거 세력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제6공화국의 부정부패는 5.18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가 9시부터 영화를 해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영화를 합니다. 반드시 꼭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KCIA 이여진이라는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동안 5.18 유공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들 중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다는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부정선거를 만들 때 단동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갔던 사람이 구혜우 민주화 유공자고요. 고한석 중부적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죠. 5.18 유공자 설도 있습니다. 고한석이는 저희 국정원 직원의 아들입니다. 공교롭게도 국정원 직원이 많이 개입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하태경 씨는 본인이 그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태경 씨는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자투표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전자투표기를 개발을 해서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다가 최근에 제가 발견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싱크탱크죠. 여러분 아시죠?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때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해서 고한석이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누가 들어갔냐면 조혜주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 사람은 6년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했고 6년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전부터 한 22년 동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총회한 사람이 문재인 씨죠. 이 사람이 무슨 자료를 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그동안 있었던 역대 선거 자료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노무현 때는 더불어민주당을 뽑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게 그 역대 선거 자료에는 그 사람의 선거를 자꾸 부실선거 얘기하는데 부실선거는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실선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부정선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6.3 지선을 앞두고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6.3 지선이 마지막 자유선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왔던 지자체장 대부분이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정원호 민주화 유공자였고요. 그 다음에 박찬대, 추미애 민주화 유공자 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흰치페터법 발의를 했던 사람이고요. 우상호 5.18 유공자 설이 있습니다. 김부겸 5.18 민주화 유공자였고요. 그 다음에 경북도지사로 나왔던 사람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였습니다. 이원택 민주화 유공자 이번에 됐죠. 그 다음에 제주도 위성건 이 사람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경기 동부연합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지자체장으로 출마시켰습니다. 김우겸 박근혜 탄핵시킨 사람이죠. 이 일익을 담당했던 박근혜 모르십니까? 박근혜 탄핵하는데 뭐 최순실하고 국정농단을 했다 어쨌다 고영태하고 그런 얘기 했었죠. 한겨레신문 기자로서 이 사람이 그 어떤 탄핵을 갖다가 공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되고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경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존경해야죠. 이 민주화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 91년도에 신구 전문대라고 성남에 있는 전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이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가 뭐죠? 학생들 이념교육하러 갔겠죠. 그 사람 이념이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뭐가 되어 있냐면 거기서 익사했어요. 죽었어요. 민주화 유공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국가에서 놀러 간 것을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세월호도 책임진 건가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5.18 유공자분들 진짜 저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 본인들 이 7공화국 되기 전에 진짜 본인들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공적을 까주시길 바랍니다. 까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공자로서 저희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부정선거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와야 된다. 특검을 하지 않고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연계된 거, 선관위가 연계된 거 이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반드시 야당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정선거의 원흉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23명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53명이고 5.18 각자 유공자가 40명인 정당입니다. 이러한 정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해산하라! 그리고 친목개당, 부정선거에 친목개당, 국힘당의 엔추파더스도 해산하라! 국회는 해산하라! 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국민특검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국민특검 쟁취한다! 우리는 전면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를 관철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기반한 제7공화국 출범을 준비한다! 네, 오늘은 축전을 움천 스님과 그리고 저 멀리 호주에서 신숙희 박사님도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그리고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20대 30대 청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저기 단독 프로젝트 책과 셀카봉 선물들이 준비되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서 조금 이따 서울시장에 문화 행사가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9시부터 이 자리에서 9시 10분에 제5 5월의 침묵 이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소원은 부정선거 없는 나라 이재명 퇴진 제7공화국 준비일 발족식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